1395년 12월 13일 태종 이방원과 후궁 김씨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경영군 이비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은 축복이 아니라 곧바로 죽음의 위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김씨는 본래 원경왕후의 시녀 출신으로 왕자의 아버지 이방원이 즉위하면서 궁중 후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왕비 원경왕후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왕후의 친정인 민씨 집안은 태종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공신 집안이었고 그만큼 권력과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천한 몸종이라 부르던 여인이 왕자의 어머니가 되자 민씨 일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태종실록 태종 15년 12월 15일 기사에는 이 사건을 적나라하게 전합니다. 김씨가 출산을 앞두자 민씨 집안은 그녀를 궁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출산일 아침 몸이 부풀고 진통이 시작되자 김씨의 시녀 삼덕이 민씨 부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 밖 절구 옆에 내던지라. 어미와 아이 모두 죽게 하라. 그 순간 태어나지도 않은 왕자는 이미 사지에 놓였습니다. 김씨는 혹한의 바람 속에 마당으로 끌려나가 바닥에 버려졌고 갓 태어난 아기는 땅바닥에 눕혀졌습니다. 이때 김씨의 오랍이라 불리던 승려 한 명이 불쌍히 여겨 볏짚 몇 단을 덮어주었습니다. 또 노비 한 상이 말에 덮는 거적을 씌워주어 겨우 아기의 몸을 감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겨울밤을 7일이나 버티며 아이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후대 사가들은 이 일을 참고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이름 그대로 참혹하고 괴로운 출생의 기억이었습니다.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왕실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존재는 이미 정치적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태종은 이 일을 곧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훗날 경영군이 자란 뒤에야 참고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군을 낳고 궁중으로 돌아온 김효비는 비록 여종 출신이었으나 성품이 착하였으므로 세자의 어머니인 원경왕후를 위하여 이 사실을 숨기고 태종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태종은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장차 왕실의 대를 이을 종친을 죽이려 하는가. 이는 곧 종사를 끊으려는 죄다. 결국 이 사건은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숙청하는 결정적 빌미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겉으로는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죄목을 내세웠지만 실록은 분명히 밝힙니다. 실제 목적은 바로 경영군 모자를 사지에 몰아넣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1407년 민무구 형제가 몰래 궁중에 들어가 세자의 혼인을 논의하다가 적발되자 태종은 그들을 대역죄인으로 몰아 귀양 보냈습니다. 이어서 1410년에는 그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종은 협유 집권, 곧 어린 세자를 앞세워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등 10여 가지 죄목을 나열했지만 실상은 외척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경영군의 출생은 단순한 가정사의 비극이 아니라 왕권 강화의 분수령으로 작용했습니다. 태종은 아들의 생존을 빌미 삼아 강력한 왕권을 세웠고 이는 조선 전기 정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영군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아버지의 정치에 깊이 연루된 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경영군은 태종의 서출 장남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적자 장남은 원경왕후 소생의 양녕대군이었고 뒤이어 충녕대군, 효령대군 등이 있었습니다. 왕실 내에서는 항상 적자와 서자의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양녕대군은 경영군을 껄끄럽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때로 경영군과 충녕대군을 칭찬하며 자신을 꾸짖자 연회석상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충녕만 사랑하신다는 양녕의 푸념은 곧 서출 장남 경영군과의 미묘한 긴장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녕대군과의 관계는 깊은 우애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글을 좋아하던 경영군에게 글을 직접 가르쳐주며 형제의 의리를 다졌습니다. 실록은 경영군이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였다고 기록하며 특히 세종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평가합니다. 어린 시절의 이 관계는 훗날 경영군이 세종의 든든한 측근이자 충실한 종친으로 남게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후대에는 경영군의 출생과 관련해 태어날 때 옥상에 백룡이 머물렀다는 전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백룡을 선신으로 보는 샤머니즘적 상징을 빌려 경영군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졌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서 보았듯 그는 궁중이 아니라 민씨 집안의 사가에서 태어났기에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설화는 그가 서출 장남으로서 가졌던 잠재적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전승일 뿐입니다. 극적인 생존을 경험한 경영군은 태종의 서출 장남으로 성장하며 일찍부터 조정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1414년 19세의 나이에 정윤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원윤으로 승품하여 종부시 제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서출이라도 태종의 아들로서 왕가의 중책을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1416년 그는 첨총제 김관의 딸과 혼인합니다. 김관은 호조 참의까지 진행 관리로 혼인 직후 말에서 떨어져 급사했지만 경영군은 장인의 가문을 통해 사대부 사회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인 김씨는 후일 충주로 내려간 경영군의 곁을 지키며 그와 사남을 두어 가문을 잇게 됩니다. 1417년 그는 정원대부 경영군에 봉해집니다. 어린 시절의 고난과 출생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식으로 왕자 대우를 받으며 조선왕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태종은 그에게 제호, 경령을 내리며 공손히 예를 지키고 나라를 편안케 하라는 기대를 담았다고 합니다. 1419년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 황엄은 한 왕자의 품격에 주목합니다. 그는 경영군이 사신단을 접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왕자가 예의범절이 뛰어나고 풍모가 위엄이 있다며 북견에 파견할 사은사로 청거합니다. 세종실록은 이 장면을 생생히 기록합니다. 같은 해 12월 경영군은 명나라의 수도 북경에 도착해 성조 영락제를 아련했습니다. 영락제는 기린, 사자 같은 진귀한 동물을 하사했고 더불어 신수성리 대전과 사서오경 대전 같은 유교경전의 대전본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조선왕실의 학문과 문명교화를 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영락제가 이처럼 경영군을 특별히 대우한 배경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영락제의 생모가 고려 여인이었다는 설을 들어 조선 왕자에게 유독 호의를 보였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남경태상시지에는 영락제의 생모가 고려 출신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조선사신 권근 역시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의 사실 여부는 논쟁이 있지만 최소한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는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영군에게는 이 사행이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죽을 뻔했던 아이에서 이제는 황제의 총애를 받은 조선 왕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은 왕자에서 중국 황제마저 인정한 인물로까지 평가가 확장되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뒤 경영군은 조정의 주요 종친으로 활동했습니다. 1425년 승록대부에 1430년에는 대광보국 승록대부에 오르며 종 일품 지휘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서출 왕자로서는 상당히 높은 예우였습니다. 실록은 그가 효성과 우애가 깊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충녕대군과의 관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경영군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형제애를 다졌는데 이는 훗날 정치적 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경영군은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고 이는 세종이 그를 여러 차례 비호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항상 모범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1423년 경영군은 기생 1.5의 연애 문제로 큰 비판을 받습니다. 상소에는 1420년 원경왕후의 상중에도 물론이고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혼인한 상태였고 부인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대가는 그를 여러 차례 탄핵했습니다. 세종실록은 우사관이 법대로 처벌하라고 상소했음을 전하지만 세종은 형제의 정을 생각한다며 경영군을 끝내 감싸주었습니다. 이는 세종의 인간적인 면모와 동시에 경영군의 취약한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433년에는 경영군의 집 기둥에 벼락이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흉조로 여겼고 세종은 직접 회괴제를 지내게 했습니다.
벼락은 단순한 자연현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불안정한 종친의 삶에 대한 하늘의 경고처럼 받아들였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했을 때 경영군은 이미 50세를 넘긴 중년의 종친이었습니다. 문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승록대부로 예우를 받으며 조정의 중진 종친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문종의 재위는 짧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조정은 다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세종은 생전에 단종을 세손으로 세워 후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영군 역시 이를 존중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1453년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권력 구도가 바뀌자 종친들은 하나둘씩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은 세조의 편에 서서 단종의 왕위를 부정하는 상소에 동참했지만 경영군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그가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는 세조가 어린 임금을 몰아내고 권력을 쥐는 데에 불편함을 느꼈고 형제 종친들이 앞장서 단종을 부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영군의 선택은 분명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반대파 숙청에 나섰을 때 조금만 눈밖에 나면 제거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편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조가 즉위하자 경영군은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인 청풍 김씨의 고향인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세조실록은 그가 서울과 왕래를 끊고 충주에서 부인의 무덤을 지켰다고 전합니다. 그가 충주에서 보낸 삶은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난 소박하지만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던 그는 결국 생애 말년에도 정치의 경랑을 피해 변방으로 물러난 셈이었습니다. 부인 김씨는 1450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경영군은 8년 동안 충주에서 부인의 무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당시 충주는 세종 시절에 이미 경상, 호남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고 청풍 김씨 가문이 뿌리내린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경영군은 이곳에서 자식들과 함께 조용히 여생을 보내며 종친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1458년 9월 9일 그는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비교적 정중히 기록했습니다. 세조는 조회와 저자를 3일간 멈추게 하고 부의로 쌀과 콩 100석, 정포 40필 등을 내렸습니다. 이는 세조가 비록 경영군이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았더라도 조선왕실 장자로서의 위상을 존중했음을 보여줍니다. 후대의 역사인식 속에서 경영군은 상대적으로 잊힌 인물입니다. 양녕대군의 파란만장한 일탈과 세종의 성군으로서의 빛남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영군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조선 초 왕실 내부의 갈등, 서출 왕자의 운명, 권력 앞에서의 인간적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태어나 권력의 폭풍을 피해 살아남은 왕자로